자, 션타임 해외 선물 기초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시리즈별로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하실 때 꼭 필요한 기본적 분석의 틀, 경제 지표, 길쭉 분석의 기초를 잡아드릴 겁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의 기준이 되는 금리에 대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서는 달러 인덱스에 대해 가르쳐 드렸습니다.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변화가 해외 선물을 움직이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러가 가장 크게 영향이 받는 것이 바로 이 금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오늘 가르쳐 드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 사실상 해외 선물의 방향성을 알려면 달러의 방향성을 알아야 되고, 달러의 방향성을 알려면 금리의 행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의 행방을 알면 해외 선물의 방향성을 아는 것과 똑같겠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는 각 중앙은행이 시장에 가장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자, 이 수단은 현 경제 상황에 맞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기도 혹은 높이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은 명칭을 Fed라고 쉽게 우리가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Fed. 다시 이거를 길게 풀어서 말하면요. Federal Reserve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Fed라고 말이 나오면은 Federal Reserve, 미국의 중앙은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이제 한국말로 직역했을 경우에는 미국의 중앙은행, 그래서 한마디로 연방은행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방은행이다 라는 말을 들으시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관련이 돼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연방은행이 행사하는 수단이 바로 금리인데요. 자, 이 연방은행이 어디서 금리를 결정짓느냐? 바로 FOMC 성명이라는 곳에서 금리에 대해서 결정짓게 됩니다. 자, 이 FOMC 성명은 줄임말이요. 뭐의 줄임말이냐 하면은 Federal 오픈 마켓 커미티라는 것의 줄임말인데요. 쉽게 생각하셔서 그냥 FOMC 성명에서 연방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짓는다. 향후 경제 방향성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짓게 되면서 그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금리다. 그래서 FOMC 성명에서 금리를 결정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금리는 경제 침체기라는 것은 현금 유동성이 낮고 그리고 물가 지수가 낮을 때 금리를 낮춰서 시장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낮춥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여러분도 한번 들으셨을 텐데요. 네. 뉴스 보시다 보면은요. QE4 혹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경기 부양책 혹은 경제 부양책이라고 말을 일컫기도 합니다. 자, 이 경제 부양책과 경기 부양책, 이 QE4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현저히 낮은 상황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FOMC 성명을 통해서 연방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경제 부양책, 즉 경제 침체기에 현금 유동성이 낮고 물가지수가 낮을 때 금리를 낮춰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금리를 낮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QE4 이 경제 부양책에 대해서는 다음 이 해외 선물 기초 시간 때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리에만 좀 집중하도록 하죠. 자, 반대로 경제가 과포화기일 때는 자, 경제 침체였을 때는 금리를 낮췄습니다. 자, 반대로 네, 경제
과포하기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로 금리를 높입니다. 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금리를 통해서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자, 경제가 과포하기일 때는 금리를 오히려 높여서 경제 거품이 일어나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금리라는 것이. 자, 그래서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유동성과 금리는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셔서 금리가 높아지면은 그만큼 현금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금리가 낮아지면은 반대로 현금 유동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반비례 그래프인데요. 반비례 그래프 X를 금리라고 보시고 그리고 Y를 현금 유동성이라고 보신다면요. X가 점점 줄어듦에 따라서 현금 유동성이 점점 늘어나고요. 금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현금 유동성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이런 반비례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현금 유동성이 줄어들고 그리고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현금 유동성이 높아지는 것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예가 무엇이 있냐면은 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대출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대출 언제 하세요? 차 사실 때 혹은 집을 구매하실 때 혹은 내가 급하게 돈 쓸 일이 있는데 잠시 동안 그 돈을 땡겨 써야 되는 일이 있다든지 그래서 제1금융권이 아닌 그런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의 돈을 잠시 끌어와야 될 때 그럴 때 대출을 많이 하시죠. 자, 이 대출을 하실 때 금리가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할까요? 아니죠. 금리가 높은데 왜 대출을 많이 해요? 이자가 어마어마할 텐데. 자, 반대로 금리가 낮습니다. 대출 금리가 낮아요. 그러면 대출을 많이 할까요? 상대적으로 많이 하겠죠. 왜? 금리가 낮으니까. 어차피 이자가 별로 되지 않으니까 이자만 다달이 갚다가 나중에 그 원금 상납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즉 현금 유동성이 늘어나게끔 혹은 줄어들게끔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금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 말씀 드렸는데 아마 영리하신 분들은 다들 기억이 나셨을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이제 1강으로 넘어갑시다. 1강 잠시 복습 좀 해볼게요. 자, 현금 유동성이 높아지면 달러는 어떻게 되죠? 달러는 반대로 하락하게 됐었죠. 왜? 시장에 풀려있는 돈이 그만큼 많으면은 달러의 값어치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저번 시간 다들 기억나시죠? 반대로 현금 유동성이 낮으면은 반대로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달러는 반대로 상승하겠죠? 그렇죠? 아시겠나요? 자, 현금 유동성이 높아지면 달러가 줄어들고 현금 유동성이 낮아지면 달러가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금리가 높아지면은요, 현금 유동성이 낮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을 때는 현금 유동성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럼 여기에서의 달러와 금리의 상관관계가 눈에 보이시나요? 달러와 금리의 상관관계. 즉, 금리가 상승했을 때 달러도 역시나 상승하게 되겠죠. 그리고 금리가 하락할 때쯤에는 달러 역시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똑똑하신 분들, 자, 여기까지는 IQ 120이면 IQ 130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IQ 150이면 바로 파악하셨을 분들, 바로 파악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IQ 150 이상이셨던 분들은 다 파악하셨을 거예요. 금리가 상승하면, 네? 금리가 상승하면은, 바로 안전자산이 하락하게 되겠죠. 그렇죠? 왜? 금리가 인상하면은 달러가 상승합니다. 달러와 안전자산은 반대 움직임이기 때문이에요. 달러가 상승하면 안전자산은 하락하고, 반대로 달러가 하락하게 되면 안전자산이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말 뜻은 금리가 상승하면 결국에 안전자산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안전자산 역시 상승한다. 그래서 금리와 안전자산은 역시나 반대 움직임을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눈에 보이시나요? 이 현금 유동성과 달러의 관계, 그리고 금리와 현금 유동성의 관계를 통해서 금리와 달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리와 안전자산의 이런 상관관계가 눈에 보이시나요? 자, 지금 1강,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해드렸던 이 달러에 대해서 확실히 동영상 돌려보신 분들은 이 부분이 지금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거 지금 다 이해하신 분들은 IQ 150이신 분들이에요. 농담입니다만은. 네?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금리라는 것은 결국에 달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고, 달러는 해외 선물을 움직이는 원동력, 즉 금리는 해외 선물을 움직인다 라고까지 결론이 나오겠죠. 똑똑하신 분들만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금리라는 것은 해외 선물에 정말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금 유동성. 자, 현금 유동성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많으면은 오히려 경제 거품으로서 작용하게 되면서, 경제 거품이 빠질 때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경제 조정을 보게 되실 거예요. 자, 과거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죠? 과거에 있었던 죽음의 금요일, 죽음의 화요일, 정정하게 죽음의 화요일이라고 아시나요? 1930년도 미국에 있었던 사건인데, 주식이 하루아침 만에 20%가량, 20%, 80%가 날아가는 거, 공중붕해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100만 원이었던 주가가 하루아침 만에 20만 원으로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로 인해서 미국의 많은 경제가 부분들이 손실되고 하락하게 됐죠. 자, 만약에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만약에 미국이 세계 2차 대전을 겪지 않았다 한다면은, 세계 2차 대전이 없었다 한다면은, 미국은 아직도 그때 있었던 그 죽음의 화요일에 의해서 지금 세계 제1위 국가가 아니라 아마 저희와 비슷한 양상의 그런 하나의 그냥 중상 나라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만큼 경제 거품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금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현금 유동성이에요. 현금 유동성은 어떻게 가장 파악할 수가 있냐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통해서 가장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자, 그래서 제가 리딩을 하다 보면은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고용 상황, 즉 실업률과 우리가 가장 알 수 있는 건 비농지표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금리의 영향이 가장 미치는 대표적인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유동성이 왜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냐? 현금 유동성이 너무나도 많으면, 너무나도 높으면은, 적당히 있는 건 좋아요. 적당히 있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현금 유동성이 너무나도 높게 평가되어 있다 한다면은 경제 거품이 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미국의 기준금리 변화 추이인데요. 2007년도에서부터 지금 현재 2017년도까지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다 보면은
금리가 2007년도에는 5.25%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2008년도를 지나고 나니까 0.25%에서 내지는 0%, 즉 마이너스 금리로서 작용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1년 사이에 이 2007년도와 2008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낮아진 걸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피부로 안 느껴지시나요? 5.25%에서 0%까지 내려갔다라는 이게 피부로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자, 0.25%가 증가하고 하락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집을요, 대출을 받을 때, 네? 이자를 한 달에 100만원 내느냐, 혹은 50만원 내느냐, 이게 100만원 내느냐, 50만원 내느냐가 이 0.25%의 금리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5%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하루아침에 이자를 100만원 내던 거를 5만원 밖에 안 내는 그런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표적으로 경제 거품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죽음의 화요일에 이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경제 거품의 사례인데요. 네, 이 사례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엄청난 침체기에 빠져들게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침체기에는 금리를 높인다 낮춘다? 낮춘다. 미국의 연방은행이 이 금리를 천문학적으로 낮춘 사례입니다. 2008년도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약 7년간, 2009년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이 0.25%의 금리를 꾸준히 유지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서서히 연방은행의 의장 제닛 옐런이 서서히 금리를 인상시키려고 하고 있죠. 왜? 금리가 낮으니까 현금 유동성이 점점 살아나게 되고, 현금 유동성이 너무나도 과하게 되니까 오히려 경제 거품을 또다시 한 차례 이런 사건이 나올 것을 겁내하는, 우려하는 이런 연방은행의 모습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다음 시간에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리는 지금 현재 이게 하락을 이어가면서 지금 다시 재차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 거품, 즉 현금 유동성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의 변화는 그럼 언제 알 수 있나요? 자, 금리의 변화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방은행이 주도하는 FOMC 성명에서 금리를 결정짓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FOMC 성명이 언제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FOMC 성명이. 자, FOMC 성명은, 잠시만요. 자, FOMC 성명은, 자, 구글에서 그냥 간단하게 FOMC라고 검색을 하시면은요, 아마 이렇게 나올 텐데, 이 Federal, FRB, Meeting Calendar Statement and Minutes, 이걸 들어가시면은요, 밑에 내려가시면 2017년 FOMC 미팅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연도 1월 달에 이미 31일 날 진행이 됐었고요. 이번 돌아오는 FOMC 성명은요, 3월 1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은 5월 2일에 있겠죠. 자, 그래서 FOMC 스케줄은요, 이렇게 FOMC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FOMC 이 발표되는 날짜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겠죠. 네, 왜냐면 이 시간에 발표된 시간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짓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좀 잡아드릴게요. 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해외 선물 이외에도 부동산, 채권, 통화, 에너지, 주가 선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S&P,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계 각국의 그 경제, 그 주식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미국에 많이 경제 많은 부분이 의존하고 있어서 미국의 그 금리가 인상하고 하락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권 시장, 주식 시장, 그리고 채권 시장 역시 많이 흔들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상당히 중요한 세계 경제의 거의 중심이다라고 보실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많은 부분들 잡아드렸어요. 거의 한 20분가량 강의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부분을 전달해 드렸는데,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이 한 번만에 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히 돌려보시면서 공부는 하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되는 건 뭐냐? 이 많은 부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키포인트는요, 역시나 금리가 인상하면 달러가 상승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달러가 하락한다라는 점. 즉, 금리가 인상하면 안전자산이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안전자산이 상승한다라는 점. 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도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 부분들을 여러분 캐치를 하셔도 지금 여러분들 이 20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필요하게 중요한 여러분들의 20분이었을 겁니다. 이 20분 자체가 여러분들의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 네 박스 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알아가셔도요. 네, 아시겠죠? 자, 지금 많은 부분들 알아갔지만 이 네모에 있는 박스 부분들은 꼭 다 머릿속에 그냥 스파르타식 주입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사실, 자, 이 기초 내용은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의 거래함에 있어서 기초 상식을 늘리고 또 더 잘 수익이 나시기 위해 더 경제 상황을 더 밝은 눈으로 바라보시기 위해 제가 제작해 드렸지만,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동료라든지 회사 다른 친척들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 유식해 보여요. 네. 지금 여러분들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기지만은 나이 이제 40 넘어가시고 50 넘어가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은요, 좀 약간 모르시는 게 당연할 수 있지만 알고 있으면은 너무나도 유식해 보인다라는 거지. 이 부분의 현금 유동성 금리 얘기 꺼내는 순간 아마 여러분들 그 모임에서 우와 박수 받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담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해외 선물에 대한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래서 해외 선물 움직임의 기준이 되는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QE4 경제 부양책에 대해서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대해서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기초 내용, 채권, 부동산 시장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또 준비해놨으니까요. 꾸준히 시리즈별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외 선물 움직임의 기준, 금리 여러분들 다 파악하셨습니다. 꾸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T 퓨처스의 대표 션타임이었습니다.